네, 안녕하세요. 바둑 황제입니다. 자, 오늘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정말 그 절묘함 자체라고 불릴 만한 아주 기묘한 그런 재미있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흑대마, 자, 지금 백돌 두 점을 품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흑대마가 보이죠. 자, 그런데 모양이 굉장히 좀 재밌는 모양으로 아기자기 나뉘어져 있습니다. 일단 이 넉점이 위협에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, 그리고 여기 길다랗게 빼빼로처럼 이렇게 늘어서 있는 흑돌 6점을 볼 수가 있는데, 자, 이 대마가 과연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?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정말 절묘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? 자,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다 같이 바둑 황제가 대보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두 점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. 백이 이도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면 그대로 백돌 두 점을 따내가지고 먹여쳐 봤자 이 한 점을 따내고 나면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한 집이 딱 버티고 있어서 흙은 딱 이렇게 멋지게 살아나게 됩니다. 자,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 백이 이렇게 도주질 않는다는 것이죠. 그렇죠. 두 점이 잡히긴 했으니 그 차선책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백이 할 일인데요. 맞습니다. 그대로 백은 여기를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는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막는 것은 바로 자충에 걸려버리게 되죠. 자, 흑은 어쩔 수 없이 한 발짝을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백이 그때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가면 흑이 예상했던 그림하고 조금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흑이 두 점은 잡았지만 두 집은 만들지 못하는 그렇게 잡혀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백의 입장에선 차선책도 있습니다. 여기를 찔러가는 것 대신에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어차피 흙이 어딘가 안쪽을 둘 수가 없는 만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자, 역시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리나 했더니 이 두 점을 그냥 잡는 정도 가지고는 이 대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. 자, 그렇다고 이쪽 안쪽을 들어가는 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 보이죠. 그러면은 이곳이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정답이 될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일단 반대쪽으로 뭔가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약간 터무니가 없죠. 여기를 찌르고 들어와도 흙이 이제는 두 점을 잡기도 좀 어려워졌어요. 자충이 되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은 이것을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다른 방법으로 두는 것인데 여기가 일단 그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백을 꼬시는 거예요, 이 문제는. 이 넉 점 좀 제발 잡아가 달라고 말이죠. 그러면은 이제 흑이 정말 기가 막히고 환상적인 기다림을 갖추고 있었거든요. 이곳을 단수를 침으로써 백이 뭐 이 두 점을 포기하는 거는 흑을 살려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백은 이 흑돌 넉 점을 제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것이 바로 흑이 파놓은 덫입니다. 바로 이쪽을 딱 끊어가는 순간 백이 석점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죠. 자,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백이 넉 점을 키워가지고 뭔가를 좀 해결책을 봐야 될까 싶은데 공배가 비어있는 만큼 흑 두 점은 아직까지는 무사한 그런 모습입니다. 백이 원했던 후절수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. 자, 이 흑에 정말 덫에 이 후절수라는 덫에 백이 그대로 딱 걸려버리고 말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역시 뭔가 좀 약간 반짝반짝하고 맛나 보이는 이런 약간 과일과 같은 이런 돌은 소화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죠. 덫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바로 그 덫을 피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가지고 설령 흑이 석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자, 이건 3궁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 지금은 흑이 석점을 잡아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죠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일하게 허락된 한 수밖에 없습니다. 바로 바깥쪽을 이렇게 틀어막는 것이죠.
역시 이 수가 지금 이 흑도를 살려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, 자,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걸 풀어냈다라고 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. 일단은 여기 있는 거는 백이 구상할 수가 없죠. 여길 쳐도 따내가지고, 자, 후절수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아요. 그리고 이쪽을 먹여쳐도 뭐 이쪽을 따낼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흑이 반대쪽을 따냄으로써 흑은 살아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주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묘수라고 보여지는데요. 백이 이 넉점을 역시 잡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어요. 단수를 쳐서 따냈을 때 여기 두 점을 굳이 잡지 않더라도 여기를 딱 끊어냄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요 1의 1 자리에 집이 나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흑은 아주 멋진 삶을 취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백이 어떤 반격이 존재할까요? 그렇죠. 역시 이 안쪽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정말 아주 묘한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일단 흑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봤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흑은 여기를 막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렇죠. 너무 쉬워 보여요. 두 점을 따내가지고, 자, 여기를 먹여치는 행위를 가하면은 여기 석점을 잡고, 그러면은 이 석점을 따내는 순간 흑은 안정적으로 두 집을 낼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따냈을 때 이 넉점을 잡는다. 그러면은 역시나 여기를 둬서 이게 정말 묘한 모양인 게 넉점을 잡을수록 백돌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후절수가 나와서 이 치중은 무용지물이 되겠고요.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흑돌 두 점이 걸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설령 내가 후절수를 깜빡했다 하시더라도 여기에 이제 임시 방편이 있기 때문에 흑이 잡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죠. 자,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면 백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왜냐? 이 두 점을 따냈을 때 백은 여기를 우직하게 밀고 들어오는 아주 강력한 수가 숨겨져 있어요. 자, 이거를 고려해보지 않은 자는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딱 봐도 이 넉점이 잡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?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백이 반격을 준비합니다. 자, 흑이 넉점을 따낼 때 맛보기가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. 먹여치면은 여기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내버리고 백이 만약에 단수를 치면은 여길 이어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하고 여기하고 맛보기가 되는 게 아니냐. 자, 이런 달콤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백이 흑의 입장에서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그런 묘수가 존재합니다. 거기를 딱 갖다 놓는 것이죠.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. 자,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이으면은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이 자리가 옥집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를 안 받으면은 먹여쳐가지고 따내면 됐다내고, 자, 지금 요 한 점은 뭐 이렇게 먹여치다 보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백이 요 한 점을 이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해주진 않겠죠. 백은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. 다른 데 가도 따내면 여기만 이어줘도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만 뭐 이걸 다 먹는다고 해도 옥집이라 흑이 살아나기에는 좀 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런 모양이죠. 자, 그러면은 결국은 흑이 이 한 점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,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이 기가 막히게 돌을 이렇게 키워버리는 방법이 있죠. 역시 손을 빼는 것은 이 끊는 것이 백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를 잡는 방법도 있겠고, 지금 모양은 여기 전체를 다 따내버리는 것도 아주 시원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 치중 한 방으로 흑은 완전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백의 마법에 그대로 빠져버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그러면 이게 안 된다. 그러면은 여길 한번 기다려볼까? 일리가 있죠. 왜냐? 여기를 뒀을 때 단수를 쳐서 이 넉점을 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여기를 따내가지고 이번에는 미리 한 집을 내놨기 때문에 이 치중이 전혀 통하지 않죠. 자, 그러면 백이 여기에서
넉 점을 잡는 것을 기다렸다가 딱 끊어가는 겁니다. 야, 이 시간차 공격이 정말 절묘하게 작동하면서 역시나 후절수를 이끌어내면서 흑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. 자, 이보다 더 절묘한 상황이 더 존재할까 싶은데, 그런데 흑이 또 깜빡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 백이 이쪽에서 승부를 안 보고 바깥쪽에서 승부를 본다는 사실. 아, 이거 정말 깜빡하기 쉬웠는데요. 이렇게 한다고 지금 흑이 여기 백도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.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죠. 그러고 여길 두는 것도 가능치 않습니다. 반면에 백은 이쪽을 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한 만큼 양자충의 맥으로 지금 흑이 스스로의 무덤을 판 꼴이 돼버리고 말았죠. 자, 어째서 이런 어마무시한 함정이 존재했을까요? 자, 여기까지 보고 정답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아리송한 분도 계실 텐데요. 그렇죠. 모름지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의 수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정답은요. 백이 여길 딱 들어왔을 때 단수를 치는 것이 정답입니다. 자, 놀랍게도 방금 전에 이렇게 뒀을 때 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흑이 이 지금 독이 가득 담긴 이 사과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만 교환을 해주고 여기에서 바로 이 한 집을 내는 것이 기가 막힌 시간차 공격입니다. 자, 백이 단수를 치면 따내가지고 역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. 자,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따내는 변화구가 유일한데, 그렇죠. 지금 딱 시간차 공격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흑이 이 전투를 크나큰 승리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시간차 공격이었는데요. 자, 어떤가요?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야, 이 문제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.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. 하지만 백이 이렇게 순진하게 받아주면 통했지만 바깥쪽 어딘가를 밀고 들어가면 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둬서 다시 한번 후절수를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백이 이렇게 함정에 빠져준다면 좋았겠지만 백이 이쪽을 밀고 들어가면 손쉽게 흑대마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. 자,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를 막아서 이 두 점을 잡으면 되지 않겠냐. 하지만 백의 반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. 이것을 두고 이 환격 지금 후절수를 노리고 있는 흑에게 대항해서 여기를 그대로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초강수였는데요. 바로 여기서 이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에요. 넉 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. 자,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한 집을 내는 것도 안 된다는 거. 그 중간 과정에 함정이 있었는데요. 여길 두고 이 자리를 먹여치면은 넉 점을 잡아내서 곡사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됐었고요. 만약에 백이 여기서 돌려차기를 하는 순간 이 넉 점에는 독이 가득 발라져 있는 그런 돌들이었습니다. 이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자, 흑에게는 삶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백이 이쪽을 따냈을 때 이렇게 끊어가지고 멋지게 후절수로 시간차 공격을 만들어내면서 전체 대마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. 자,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아주 절묘함이 가득 담긴 그런 문제였는데요. 자, 이번 문제도 바둑판을 멋지게 아주 풀어내셔가지고 바둑 황제로 거듭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